군중 심리에 휩싸이면 잃을 수밖에 없다. 시장 관심 밖에 있는 외로운 주식을 노려라. 지난 시간 살펴봤던 역발상 투자의 기재, 데이빗 드레먼이 한 얘긴데요.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주식을 고수혜정과 함께 찾아보시죠. 환상적인 수익률의 그대, 폭풍 수익률을 자랑하는 조선일 고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시 오늘도 양봉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옷을 입고 나오셨네요. 네, 요새 증시가 아주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라고 빨간색 옷을 또 입고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앞서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역발상 투자의 귀재, 데이빗 드레먼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복습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럴까요? 지난주에 데이빗 드레먼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해드렸죠. 순 자산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 PBR이 0.6 이하의 기업,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 퍼가 6이나 7 이하의 기업,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을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는 내용으로 공부했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고수회전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의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조선일 대표를 검색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고수님, 오늘은 또 어떤 명인의 투자 노하우를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급등주 발견법의 규제라고 하는 발음이 무지 힘들어요. 예, 야나키타 킨슈의 급등 종목 발견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급등주에 대해서 되게 유명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급등주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급등주는 원래 이제 뭐 가치주는 천천히 가는데 급등주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얘기하죠. 단기간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급등 종목 발견법에도 보통 한 2주 정도를 급등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바로 일시적인 수급의 불균형인데요. 급등세가 나타나는 종목이 수급 불균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신다면은 한 2주 이내로 급등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급등주인데 2주를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도 급등주로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윌리엄 모리 캐슬림 얘기했는데 네. M이 마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종이 함께 갈 때는 급등 종목이 나오더라도 그때는 뭐 한 3개월, 6개월 이상도 가죠. 급등주가 뭔지 간단하게 저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야나기 타킨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제 야나기타 킨슈가 원래 그 일본에서 물리치료사를 했대요. 네. 근데 물리치료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그 기치료도 좀 공부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공부하려고 대만으로 갔습니다. 대만으로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지셨답니다. 근데 그 어르신을 이 야나키타 킨슈가 물리치료사였으니까 해서 살려드렸는데 그 노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홍콩의 유명한 주식 고수였습니다. 이분이 치료하고 난 다음에 5번에 걸쳐갖고 특강을 해주었답니다. 주식에 대한 특강을.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보답으로 생명의 그렇죠. 은인에게 네. 이제 주식 특강으로. 그렇죠. 예. 그 비법을 전수받아서 84년도, 5년도에 이제 일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트레이딩을 해봤는데, 와, 자기가 빚었던 모든 돈을 다 갚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냈던 게, 원래는 물가 적중 비법,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식 가격 맞추기 뭐 그거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 책이 절판돼서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지금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시중에 없죠. 스토리 약간 무협소설. 약간 무협소설 같아. 책 성명이 있어요? 책 있어요. 선생님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없어. 아니 그 자료가 봐봐. 그 자료가 참 인터넷. 참 인터넷으로 검색해봐 인터넷으로. 여기 보이시죠? 그 책에 보면은 총 8가지의 사례가 나옵니다. 그 8가지 사례 중에 첫 번째 갖고 온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25일 날이 268인이죠. 네. 1000주를 샀다고 그래요. 자, 1000주를 샀는데 원래 이제 보통 야나키타 킨슈의 급등 종목은 일주일 안에 또는 2주일 안에 거래를 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급등 종목을 오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매도를 2일 날 331엔에 팔고 나왔는데 그래서 대충 일주일 동안 거래를 해서 53,693엔. 80년대 중반이니까 지금 2019년대로 계산을 한다면 한 590만 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 정도 되죠. 590, 6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야나기 타킨슈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급등주를 공략했길래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드디어 고수의 투자 백미. 고백 타임. 전분기보다 EPS가 30원 이상 증가를 공략하라. 전분기보다 EPS가 30... 네, EPS는 우리 그동안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죠, 그죠? 그러니까 EPS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뭐하고 관계되어 있냐면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은 EPS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특히 이제 30원이나 얘기한 거 보면은 야 이거 30원밖에 못 버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좀 이따 얘기했지만 4,000원 미만의 이하의 주식이기 때문에 4,000원 이하의 주식이 30원 이상을 벌 수 있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꾸준하게 나오지 않는 종목들이 갑자기 돈이 많이 벌 때가 있어요. 갑자기요? 그렇죠. 어떤 얘기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저 알 것 같아요. 예, 마켓이라고 그러죠. 네. 맨날 업종이라고 그러는데 업종이 대통령이나 정권이 바뀐 다음에 한 몇 년 동안 잘 갈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업종이 정책의 수혜 업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책의 수혜 업종군들을 잘 파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단기에도 급등하는 종목들을 노릴 수가 있고 중장기에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수님께서 기존에 이 급등주를 투자하셨던 그 종목들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가지고 나온 종목 이글벳입니다. 이글벳이 2019년도 추석 끝나고 한가위 끝나고 돼지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죠. 이글벳이 어떤 기업이죠? 이글벳이 바로 이제 동물 관련 백신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 사실은 2011년도부터 계속 이거를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EPS를 보세요. 2013년도에 88원에서 2014년도에 122원.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니까 벌써 40원 이상 올랐잖아요. 그죠? 6월 30일 날 4,000원에 매수를 해서 네. 9월 22일 날 원래 2주 만에 팔아야 되는데 이때 테마 형성되니까 급등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8,500원에 매도를 했는데 총 112.5%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또 이글벳 말고 또 네. 다른 종목도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갖고 나온 종목은 신일산업인데요. 이 종목 참 특이합니다. 한 3년 수익 나면 2년 까먹고 그런 종목인데 3년 수익 나면 2년. 2년 까먹고 희한해요. 네. 하여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신일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에 신일 선풍기 네, 네. 그죠? 아시죠? 네, 네. 예. 요즘은 이제 뭐 서큘레이션 또는 뭐 에너지 관련된 그런 전자제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요. EPS를 보시면은 2012년도 22원에서 네. 2013년도에 무려 105원이 증가한 125원을 벌어요. 한 주당. 그럼 이 종목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데 2월 달에 1,100원에 매수를 해서 3월 17일 날 2,500원에 매도를 해가지고 총 127% 이상 수익을 달성했고요. 하나 더 볼까요? 네. 예. 대성창투. 영화 좋아하죠? 네, 좋아하죠. 국제시장 봤어요? 그럼요. 저 할아버지가 또 국제시장에서 사셔가지고. 그러셨구나. 네, 고향이. 재밌게 봤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국제시장을 제작했던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아, 영화사군요. 영화 창투사인데요. 창업투자 회사인데 영화를 영화 제작비를 제작하는데 제작비를 했군요. 투자를 했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명랑이라든지 국제시장 1,000만 관객 이상 들었던 그 영화를 많이 투자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도 보시면 2015년도에 저희가 3월 12일 날 1,600원에 매수해서 네. 거의 한 2달 가까이 갖고 갔어요. 3,000원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때 말씀드린 대로 창투사가 붐이었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그때 87.5% 수익을 달성을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영화, 1,000만 영화를 무려 2개 이상 제작했던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 급등주 중에서 오전에 급등하는 주와 오후에 급등하는 주가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좀 더 공략을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오전보다는 오후에 공략하라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려요. 왜 그렇죠? 김혜임 씨가 예전에 어렸을 때 미끄럼틀 많이 타봤죠? 그럼요. 예, 미끄럼 타다 보면은 원래 미끄럼 타고 쭉 내려오면 맨 끝에서 딱 안 쓰잖아요. 좀 더 가요. 네. 이거를 조금 이제 유식하면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오전에 급등한 종목은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급등이라는 거는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오후에까지 누군가가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주가가 급등했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오후에 2시 반, 특히 3시 이후에 강하게 급등한 종목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날 아침에도 반짝하고 급등을 해요. 그래서 오전에 공략하는 것보다는 오후에 강한 종목을 급등을 하는 게 단기간에 단타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죠.
그 그래프에서 양봉과 그 움직였던 추이를 봤을 때 양봉의 끝이 그 그래프 마지막에 가 있는 급등주를 공략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오늘 고수회전은 환상적인 수익률의 그대 조선일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샵 5930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조선일 대표를 검색하셔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